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에듀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석 강사입니다. 모의고사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험에 임박했다라는 의미죠.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넘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2회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20문제 우리 같이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무엇인가? 자, 사료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일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오호, 그래. 요것만 보고 단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단정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예. 야, 이거 고조선 8조법에서 봤었던 내용인데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는다. 남을 다치게 하면은 곡물로서 배상한다. 고조선 8조법인가 봐요. 아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라고 돼 있는데 사형에 처한 다음에 집안 사람도 노비로.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물건값의 12배를 변상하게 한다. 고조선의 8조법과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12배 변상이다.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한 사람 질투하는 보이는 모두 죽였다. 요거는 간음죄와 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 그게 아니네. 뭐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고조선에 8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의 4대금법이 있어요. 자,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사형이에요. 그런데 부여의 4대금법에서는 사형 받고 가족까지도 처벌한다. 연좌제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어요. 절도다. 얘는 노비로 삼아요. 또는 벌금형이 있어요. 60만 전을 낸다. 근데 부여의 4대 금법에서는 12배 배상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고조선의 8조법에서는 음란한 부인이 없다라고 하여 부인들은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풍습으로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간음죄와 투기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이건 줄 알았더니 이거였구나. 그래서 뭐다 이거야? 부여다 이거예요. 자,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다. 초기 국가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바로 동예의 제천 행사. 뭐 설명해드릴 내용도 없다. 2번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형사 취수제는 부여와 고구려의 풍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회의를 통해서 사형에 처했다. 이건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입니다. 4번, 왕 밑에 국무를 관장하던 상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상, 대부, 장군과 같은 이런 관직들 고조선에서 발견되는 관직이에요.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여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부여씨와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했다. 아! 대씨가 북쪽을 차지했대요. 그러면 대조영이구나. 세 번째 줄에 이를 남북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국가는 당연히 발해죠. 그래서 남북국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발해 역사를 주목하고 있네요. 요거를 포인트를 달리 잡으면은 이 저자 또는 시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걸 썼던 시기. 바로 이게 언제냐면은 조선 후기 유득공이 쓴 발해고라는 역사서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유득공의 발해고다. 자, 가는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1번 감찰기관으로 사정부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정부는 발해의 감찰기구 아니고요. 신라의 감찰기구죠. 신라는 사정부, 발해는 중정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자, 지금 이 네 가지 감찰기관으로 국가별로 분리해서 알아두시는 거 포인트니까 머리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앙군으로 10위를 운영하였다. 중앙군?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통일신라는 중앙군으로 구서당, 지방군으로 십정을 두었었죠. 신문왕 때 정비했었던 군사조직이다. 발해는 중앙군으로 10위, 그 다음에 지방은 독립부대로 운영할 거예요. 그럼 좀 더 봐야지 뭐. 고려시대는 중앙군으로서 2군과 6위가 있어요. 지방군으로서는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조선은 중앙군으로 5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군으로서는 영진군을 두었었는데 조선 후기 때에는 중앙군이 5군형으로 개편되고요. 지방군, 소고군 중심으로 개편이 되죠. 이게 전기와 후기다. 자, 군사조직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분리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발해에 해당하는 내용 맞죠?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번 당의 침입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연개소문과 관련되어 있는 천리장성이다. 4번 거란 침입 물리치고 고구려 후계임을 인정받았다. 이건 고려죠.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고 이제 우리는 고구려 계승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거 아니에요? 서희의 외교談판 통해서. 고려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발해다. 3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이런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런 무덤은 백제천도 후에 축조된 고분 중에서 확인된다. 백제가 천도한 후인가 봐요. 도읍지로 옮긴 이후인가 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이다. 무령왕릉의 무덤 형식은 벽돌 무덤이죠.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로 소개하고 있어요. 벽돌 무덤이다.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과 함께 송산리 6호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송산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웅진 지역, 즉 공주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형태. 자, 송산리 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만 다르다. 그게 벽돌 무덤이죠. 중국 남조 양나라 방식으로 제작된 벽돌 무덤이죠. 그 중에서도 피장자가 누구인지 완전히 확인된 거는 무령왕릉이었었어요. 자, 이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 무덤에 대해서 옳은 것은 3번에 있네요.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아 벽돌로 제작되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무령왕릉에는 벽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벽화가 없습니다. 예,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지안에 위치한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요거는 고구려 전기 초기에 해당하는 돌무지 무덤에 해당하죠. 이렇게 위로 쭉 쌓아 올린 돌무지 무덤. 그 해당하는 무덤이 대표적으로 장군총이더라.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게 백제의 석촌동의 고분이죠.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2번 처마도와 같은 벽화가 발견되었다. 벽화가 발견됐대요. 처마도와 같은. 이거는 신라 초기에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죠. 천마총. 4번 돌로 1개 이상의 널방을 짜고 흙으로 덮은 무덤이다. 돌로 방을 짰대요. 그럼 뭐야? 돌방이에요. 돌방. 굴식 돌방 무덤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 무덤의 특징을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시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왕이 명을 하는데 구리철 자기 먹던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하여 소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소에서 뭘 바친대요? 광업과 수공업 제품들이에요. 이런 수공업을 담당해서 국가에서 많이 털어먹기 위해 두었었던 행정구역이 특수행정구역인 소죠. 예. 소에서 각종 세금을 다른 주현에 비해서 더 많이 걷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지역. 그러면 소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냐? 고려시대예요. 향과 부곡은 고려 이전부터 있었고 향소, 부곡, 소까지 추가됐었던 거는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향, 부곡, 소가 모두 폐지된다. 고려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다. 이모작의 성행은 이양법의 시행과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보셨을 겁니다. 예, 이양법이 곧 모내기법이죠. 결국 모내기법을 하면서 이모작을 같이 하는구나. 이모작이 전국 성행한다라는 거는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구나. 언제? 조선 후기에 해당하죠. 2번 상평창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상평창은 고려와 조선 모든 두 시기에 모두 다 존재하는 물가 조절 기구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6등급으로 토지 비옥도에 따라 나눈가 이거를 5글자로 얘기하면은 뭐겠습니까? 전분 6등법이에요. 이건 세종 때 있었던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중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해당합니다. 4번 현직 권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의 명목도 폐지하죠. 예, 이게 바로 직전법이더라. 조선 초세조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래, 문제를 풀면 항상 시기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두 시기를 파악하고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패턴도 한국사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란 말이지. 자, 가를 보겠습니다. 의정부 일을 나누어서 6조에 귀속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6조에 의정부의 일이 귀속되어 있구나. 의정부가 그지? 예. 큰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하나 봐. 근데 왕이 의정부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신중하게 했대. 결국에는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이것뿐인 걸로 남겼나 봐요. 의미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의정부와 6조의 권력,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부터 고민하는 거야. 뭐? 의정부 서사제인지 아니면은 6조 직계제인지 요 두 가지 중에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의정부의 일이 이것뿐이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바로 이게 뭐다? 6조 직계제다라는 거예요.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진 거죠. 근데 6조 직계제가 두 왕 때 있거든요. 태종과 세조 때 있거든. 태종과 세조 때 있었던 요 두 제도, 요 제도가 둘 중에 뭐냐? 의정부를 없앨까 고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태종이에요. 없애려다가 두고 이렇게 유지하자. 세조는 뭐냐면은 핑계를 뭘 댈 거냐면은 왕이 이전에 어려가지고 제도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세조 이전에 있었던 왕이 단종이죠.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6조가 저마다 직무를 맡아 짓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는 태종, 나는 세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지금 가 시기에 사병을 통제하고 호패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병을 통제하고 철폐하고 호패법을 시행했다. 이거는 태종 때 있었던 그 제도가 되겠죠. 태종 때 있었던 정책,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홍문관을 두고 주요 관리들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든 기구죠. 기존의 집현전을 계승했었다. 자, 세종 때 집현전 만들고 세조 때 이를 없애고 성종 때 홍문관으로 부활시키죠.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자, 요게 세조 때 있었던 정책으로 앞에서 나왔었던 것이죠. 4번도 마찬가지로 이 시행한 계기로 유향소를 폐지하였다. 세조 때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난이에요. 예, 그 난을 계기로 이런 정책을 합니다. 세조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잘못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고려시대 대외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고려시대예요. 단답식 문제니까 예, 문제를 바로 보시면 되고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대외무역이다. 고려로 특정하고 보기를 보자. 1번. 울산왕이 송나라 상인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시대에 번성한 무역항은 개경 근처겠지요. 항구인 병란도입니다. 울산은 경상도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였었어요? 통일신라 시기 때의 국제무역항이죠. 예, 그래서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항, 고려는 병란도. 조선은 뭐예요? 조선은 국제무역항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어요. 자, 이번에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서 송나라로 종이, 인삼 등과 같은 숭어품과 토산물을 수출하는 한편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이건 굳이 필기 안 해드려도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중국 왕조와 우리가 교류할 때 들어오는 수출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수공업 또는 토산품 또는 금과 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수출하거나 아니면 지불합니다. 왕실 귀족의 수요품은 뭐가 있어요? 그게 비단, 약재, 서적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귀족들이 쓰겠구나. 자, 3번.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식량, 인삼, 서적을 가지고 와서 수은황과 바꿔갔다.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수은황과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식량, 인삼, 서적을 가지고 갑니다. 인삼은 우리가 다 수출하는 거예요. 식량 수출은 일본 또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에게 하는, 서적은 우리가 수입해서 주변국에게 중개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 4번. 북방의 거란과 여진에게는 은, 모피, 말들을 수출하고 고려는 농기구, 곡식을 수입하였다. 곡식이 식량이잖아요. 요거를 수출하고 이런 것들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와는 우리가 수공업 제품 그리고 금과 은, 토산물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귀족들의 비단, 약재, 서적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서적을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로부터는 금, 은 같은 것들을 받아서 거래 대금으로 지불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인삼은 다 수출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이 문제의 정오를 파악할 수 있죠. 옳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불교 관련된 사건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불교 관련된 주요 사건들인데 전 시대가 쭉 다 나와 있어요. 시대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가에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런 사상들은 원효가 제시했었던 종파 간의 화합을 꾀하는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라 중대 원효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쟁 중에 사로잡힌 우리 포로들을 송환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명대사가 우리 포로들을 송환한다. 사명대사 전쟁 끝난 이후, 이거는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사명대사가 전쟁 후에 사신으로 가서 우리의 포로를 일본에서 데려오는 이런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는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에 유불일치설을 바탕으로 심성도야를 강조해서 성리학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불일치설, 이는 해심이 제시했었던 고려시대 때 봤었던 불교 주제예요. 유불일치설이다. 의천이 고려 전기고요. 진울이 고려 후기죠. 진울의 제자가 해심이에요. 고려 후기입니다. 무신집권기예요. 라에 보니까요.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해서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주창하였다. 자,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주창했었던 이 인물은 고려 전기, 정확히는 고려 중기 때지요. 활약했었던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의천, 그리고 후기 때는 진울인데 해심이 있죠. 해심이 그 뒤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를 보면은 라 다음에 다고요. 그 다음에 신라 때 가고요. 조선 시대 때 나죠. 그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시대 순으로 나열해봐라 라는 건데 이미지를 반전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번졌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안 보이신다면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지금 가 모습을 보니까 탑입니다. 이건 복원하기 전에 탑인가 봐요. 재복원하기 전에. 목탑 양식으로 제작됐었던 석탑인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 있어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단독 주제로 보면은 지역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어디냔 말이죠. 어디예요? 웅진, 사비 둘 다 아니죠? 익산 지역이에요. 익산. 익산 지역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제가 가봤습니다. 아주 그냥 장엄하게 야간에 가면은 여기 산책하기도 상당히 좀 좋은 곳인데 수원의 화성입니다. 정조 때 만들었었던 수원 화성. 수원 화성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아주 참 좋은 기억이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에 보시면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인데 그림이 쭉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분청사기의 모습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만들어졌던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회색빛을 띠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라에 보면은 요거는 불상인데 뭔가 조금 띵하게 생겼죠. 불상인데 머리가 좀 크고 왕관이 있는 약간은 조금 특이한 형태의 불상이다.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지라고 느껴질 법한 특이한 파격적인 그리고 크기도 거대한 이런 불상이에요. 이 불상은 바로 고려시대 때 무슨 불상이냐. 요게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요거는 고려 초기의 불상이에요. 그래서 나열하면은 삼국시대 가고요. 고려 초기, 그 다음에 고려 말 조선 초, 그리고 조선 후기 정조 때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출신 왕 재위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신도는 왕에게 전민 변정도감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그럼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도는 왕에게 전민 변정도감. 그러면 이 왕은 우리가 맨날 보는 왕이죠. 공부했으면 아주 자주 나오는 왕들이 단원별로 있잖아요. 뭐 있어요? 통일신라 시기부터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신문왕 맨날 나오잖아요. 고려 때 광종 나오잖아요. 맨날. 성종도 맨날 나오잖아요. 또 공민왕도 맨날 나오잖아요. 조선시대 때에는 태종, 세조, 그 사이에 세종 이런 왕들
예, 계속 나오고 성종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 때에는 영조와 정조 이런 왕들 매번 출제되는 또 나왔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왕이다. 공민왕입니다. 고려 말 때. 공민왕 때는 신돈을 통해서 등용하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죠.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요. 원주인에게 돌려주고요. 백성들을 노비에서 해방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예, 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던 이 왕이 공민왕이지요. 근데 이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자, 공민왕 때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삼별초의 난이 제주도에서 진압되었다. 공민왕은요, 원 간섭기를 끝장내고자 반원 정책을 추진했었던 왕이에요. 그 원 간섭기로 접어들기 직전은 뭐야? 몽골 항쟁기죠? 예. 몽골 항쟁을 에서 우리가 이제 종결하고 원 간섭기로 들어온 거지. 삼별초의 난 진압은요, 원 간섭기로 들어왔었던 시기입니다. 예. 왕은 참고로 원종이라는 왕인데, 예. 이 왕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번.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최영의 홍산대첩, 최무선의 진포대첩 이런 왜구 격퇴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들은 수험적으로는 우왕 시기로 잡아두시면 돼요. 예. 이 왜구 격퇴 과정에서 이성계와 최영이 본격적으로 더 떠오르게 되었구나. 공민왕 다음이 우왕이죠. 본격적으로 더 떠오르게 되었다. 우왕 짱이다. 우왕이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까먹지 않겠죠. 그리고 그 우왕 때 금속활자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해요. 고려 말 때. 예.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이 만들어졌구나. 우왕. 예, 이렇게 가보자. 자, 3번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로 피난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이 왕이 공민왕이죠.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로 피난했다. 이건 대외관계편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 복주는 지금의 안동 지방이에요. 홍건적 침입은 주로 공민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4번 윤관이 별만 이끌고서 여진족을 정벌하였다. 윤관이 별무반 설치를 고려 중기 때 건의하고 이를 정벌하지요. 동북 구성을 쌓게 되지요. 고려 중기 때입니다. 정확히는 예, 숙종과 예종 시기 때 예, 그때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물 문제예요. 주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이 인물 누구냐? 우리나라가 아시아 이누에 처인 지리적 위치는 유럽의 어쩌고저쩌고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고 우리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 방어도 되고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어요. 이 중립국을 주장하는 중립국 설정을 주장하는 이 인물은 바로 육일준이죠. 육일준의 중립화론. 자, 육일준의 중립화론은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온 것처럼 육일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육일준의 중립화론은 이게 왜 나왔는지 원인을 물어볼 수 있어요. 원인을 만약에 물어보면 뭘 찾으면 되냐? 거문도 사건을 찾으면 돼요.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여기서는 인물을 물어봤다. 자, 육일준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차 갑오개혁 때 내무대신으로 참여하였다. 2차 갑오개혁 때 인물을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2차 갑오개혁은 김홍집과 누구냐? 박영효 연립내각이에요.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인데 주로 물어보는 사람은 박영효예요. 왜냐하면은 2차 갑오개혁은 2차 갑오개혁이 시행되는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내각이 바뀌거든요. 당시는 청일전쟁 중이었었고 일본이 승기를 잡을 거야, 전쟁에서. 그래서 친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박영효야. 박영효. 2차 갑오개혁의 인물을 물으면 박영효라고 알아두시면 수험의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2번, 7년간의 연금생활 이후에 서유견문을 작성하였다. 7년간의 연금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6일주는 서유견문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갑신전변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으로 망명했대. 6일주는 미국에 유학생활을 할 건데
망명해서 시민권까지 얻었대. 그럼 미국 사람이 된 거야. 네, 그 사람은 필립 제이슨, 서재필입니다. 4번, 조미소 통상조약의 전권 대신을 미국의 슈펠트와 서명하였다. 요거는 뭐 단독으로 알아둘 사람은 아닙니다. 예, 신원이란 사람인데 어찌됐건 요때는 요거는 오답으로 그냥 걸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국권피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나다가 무슨 조약인지 이 조약의 조문을 보고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가를 보니까. 한국고등관리 임명하는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한다. 한국고등관리, 우리나라의 주요 관리들을 통감이 한대요. 그러면은 관리, 국내 행정권이죠. 행정권을 통감이 장악한다. 그 얘기거든요. 행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내용, 이것을 통감이 직접 뭔가의 결정 권한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일 신협약이 되겠어요. 또는 정미 7조약이다라고도 하는 거죠.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 또는 차관 정치다라고 하죠. 차관, 일본이 차관을 두는 거예요. 시정 개선에 관한 국내의 행정권을 통감이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것도 한일 신협약이에요. 1907년 한일 신협약. 나에 보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 제국 정부를 확신해서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야 된다. 이번에는 충고예요. 충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게 아니라 충고만 받아들여요. 이거는 한일 의정서예요. 한일 의정서는 충고 정치와 군사 요충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일 의정서입니다. 다 해보니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재정 고문으로 삼는다. 고문 얘기가 나왔어요. 고문으로 삼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고문 정치죠.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가해 보니까 초대 통감 파견되고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통감이 파견되고 초대 통감 그러면 통감부가 설치되니까 파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라는 것은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오답이 되겠죠. 을사조약입니다. 1번은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다. 2번 일본이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하였다. 맞죠? 대한제국의 국의 중립을 선언을 무시하고 이거는 러일전쟁 직전에 대한제국이 국의 중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러일전쟁 발발한 다음에 나와 같은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는데 대한제국이 이 전쟁에 중립이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군용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지. 3번에 이에 따라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외교고문과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죠. 각각. 4번에 나다가의 순서로 체결되었다.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리고 한일신협약 순이죠.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보니까요. 지금 가는 천령 이북 수복에서 화통도감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 이성계가 원의 나하추 침입을 격퇴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기에 이성계가 원의 나하추 침입을 격퇴했대요. 천령 이북 수복 이성계가 원의 나하추 침입을 격퇴했다라는 것은 이성계가 당시 공민왕 시기 때에 해당하는데요. 공민왕 시기 때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게 될 거예요.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고 그리고 이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한 이후에 원나라가 공격을 할 겁니다. 그 원나라가 공격하는 것을 이성계가 막아내게 될 거예요. 그 얘기다. 이번에 보니까요. 전제개혁이 단행돼서 과전법이 마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개혁이 단행돼서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과전법이 마련됐었던 거는 위화도 회군 이후에 해당하죠. 고려 말 때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제
당시 위화도 회군 이후에 고려 말 때 신진사대부 세력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성계가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요. 그리고 과전법이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다 시기로 가야 되겠습니다. 3번 박포의 난이 발생하여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포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 박포의 난은 언제냐? 왕자의 난을 의미해요. 2차 왕자의 난을 의미하는 게 박포의 난이거든요. 1, 2차 왕자의 난의 결과 이방원이 태종으로 왕위에 오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마도 정벌은 세종 때니까 태종이 요 앞에 있죠. 다에 해당한다. 라식이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진 개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마도 정벌은 세종 때인데요. 세종 원년이에요. 요거는 세종 때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육진 개척은 그 이후다. 그래서 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2번이 되겠죠. 1번은 천령 이북 수복 직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제기억에 대한 과전법이 마련되었다. 요거는 바로 요 시기가 아니라 위화도 해군 이후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그래서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어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문에 밑줄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총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일제강점기다라는 거죠. 정책을 하니까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죠. 일단 당연히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 40년대인지. 새로운 정책 중에 지방제도 개정이 있어요. 세금 이상 어느 정도 내면은 조선인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게 자문기구에 불과하면서 큰 권력은 없지만 조선인들을 회유하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겠지. 자, 일제강점기 1920년대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자치제도 시행했어요. 이거는 친일 조선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일제의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 통치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책이다라고 하면은 일제의 문화통치 1920년대 정책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기에 보니까 우리의 민족운동이 보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그런 모습들 구분하셔야 되겠다. 1번 군사 양성기관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자, 요거는 지역도 나누셔야 되죠.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의 박용만이 만들었었던 기구예요. 1910년대 각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다. 서간도 지역의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는 중광단 간민회. 연해주 지역에는 권업회와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거 만들어지죠. 중국에는 신한청년당.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한인국민회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흥사단 이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1910년대입니다. 이번에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실력 양성운동 1920년대 활동이죠. 국산품을 쓰자라는 활동이에요. 국산품을 쓰자,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라는 그 활동 20년대 전반부입니다. 3번 한국 독립군이 북만주와 간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한국 독립군 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네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1930년대에 해당한다. 4번 독립의군부가 조선 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 서신을 보냈다. 1910년대 국내에서의 활동이죠. 이거는 국내에 호남 지방에는 독립의군부, 대구 지역에는 대한광복회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 1920년대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188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예요. 1번에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세웠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요 세 가지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아펜젤러가 배제학당을,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언더우드가 경신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드는 시기는 188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요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1880년대 중반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최초의 관립학교인 유경공원의 설립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를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보면요. 독립신문이 한글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다.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죠. 독립자가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주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외세의 이권 침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배경이 바로 아관파천이었거든.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권 뺏기고 막 외국인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자 안 되겠다. 우리의 자주국권을 확립하자. 이게 독립신문. 예, 그런 단체가 독립협회. 그래서 디귿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장지현이 시리아 방송대곡을 게재하였다. 장지현의 시리아 방송대곡은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글이에요.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통곡해요. 왜 통곡해? 을사조약의 체결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됐거든. 그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을사조약은 또는 을사늑약은 러일 전쟁 종결 후에요. 그래서 디귿이 아니고 리을로 가야 되죠. 자, 4번에 알렌이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 알렌이 의료기관, 서양식 의료기관, 이거는 뭐냐면은 제중원이라고도 이름이 바뀌는 광해원이죠. 광해원이 만들어진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알렌이 치료해줬잖아요. 수술해줬잖아요. 누구를? 명성황후 민씨일파들 다쳤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를 치료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병원을 지어달라. 근데 왜 다쳤냐? 갑신정변 때 다치고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기관 광해원을 설립한다.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요. 갑신정변은 이모군란 그 뒤 1880년대 중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을이 아니고 기억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가보자. 자, 제시문 미줄신 이곳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아까 지역별로 어느 단체가 있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신안촌이 형성돼서 자치기구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상설 성명회,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가 전로한 좋게 중앙총회부터 개편되었대. 그러면 한번 요거를 여기서 파악해 보자. 1910년대 전후에 만들어진 독립운동단체,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국내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나, 국외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나, 미주 지역까지 해서요. 자, 국내에 있었던 단체가 독립의군부라는 단체가 있죠. 호남 지방에 있었던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대구 지역의 단체다. 이건 복벽주의, 고종의 밀지를 받았고 국권 반환 요구서를 일제에 보낼 겁니다. 요거는 공화정을 추진하면서 의연금을 걷거나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는 활동,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겁니다. 다 배운 내용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서간도 지역인지 북간도 지역인지 연해주 지역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북만주 지역인지 나누어서 보셨을 겁니다. 서간도 지역에 만들어진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이 지역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다
라는 거 보셨을 것이고요. 신흥학교가 만들어질 거예요. 서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용정촌과 명동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중간에 있는 것 같아 왠지 중광단과 간민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서전서숙과 명동학교와 같은 교육기관도 만들어졌었어요. 연해주 지역의 신안촌이라는 한인촌,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중심이죠. 권업회와 성명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출연하고요. 전로 한족 중앙총회가 만들어지죠. 북만주 밀산부 지역에는 한흥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 중국 지역은 동제사 대동보국단 그리고 신한청년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일본에는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미주 지역에는 대한인 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흥사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학습하셨던 내용이어야 해요. 자, 15번의 내용은 그래서 지금 이거 뭐야? 연해주다라는 거지. 그치? 신안촌 있고 성명회, 전로한족회 중앙총회 있잖아요. 대한국민의회는 어디서 봤어요? 대한국민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단체 중에 하나죠. 연해주 지역에 있었다. 그럼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권업회 조직되었다. 맞죠? 이름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학사와 부민단, 니은해. 이거는 서간도 지역이죠. 연해주가 아니다. 디귿에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맞죠? 대한광복군 정부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보셔야 되냐? 이상설이랑 같이 보셔야 돼. 여기 대통령이 이상설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에 서전서숙 신흥강습소. 네, 이거는 서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단체를 나누는 이런 문제를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920년대 발표된 제10의 결과 국내 결성된 단체의 활동이다. 1920년대라고 문제에서 단서를 일단 줬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공을 위해서 단결을 해야 된대. 국내에서 단결해야 된다. 20년대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다. 1920년대 국내의 주요 주제가 바로 민족 유일당운동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는 뭐겠어요? 신간회겠죠. 신간회는 국내 민족 유일당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였었단 말이에요. 자, 신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이들은 혁명적 적색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혁명적 적색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혁명적 적색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1920년대 쟁의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간에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시행을 적극 주장할 거예요.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우리의 본위, 우리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건 1920년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그래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 한국인 본위의 교육,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20년대 교육제도가 이전에 비해서는 좀 차별이 완화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자본의 형성을 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민회의 활동이 되겠죠. 4번. 순종의 장래 이래 3.1운동 같은 거족적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자, 신간회가 한 게 아니죠. 이건 60만세 운동인데 60만세 운동 이후에 나왔었던 게 바로 민족유일당운동 그리고 신간회의 결성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남한에서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자, 선거가 실시되었대요. 1948년 5월 10일이다. 5.10 총선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UN 한국임시위원단.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죠. 총선거 하자. 근데 북한에서 소련이 반대하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치러지게 된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배경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나 봐요. 이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재헌의회겠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했나 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발췌 개헌은요, 6.25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헌국회 의원들은 6.25 전쟁 직전에 교체되죠. 그죠?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이에요. 이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있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죠. 6.25 전쟁이 쭉 지속되는 시기에 첫 번째 재헌의회가 아니라 이제 제2대 국회가 있고 요때 있었던 게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6.25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2번에 보시면 이 선거 실시 직전 이승만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단독 선거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3번,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자, 지금 초대 5.10 총선거는요. 만 21세 이상이에요. 만 21세 이상이다. 그렇죠? 지금은 만 18세인데 예, 만 21세 이상으로 개편된 이후다. 이전에는요. 만 21세 이상이 되겠죠. 처음 선거에서는 21세 이상,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4번, 이 선거에 발대한 좌익 세력과 재헌철이 충돌하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자, 이건 남한 단독 선거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좌익 세력들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벌어졌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선거 직전에 있었던 4.3 사건이에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요 선거 이후에도 지속됐었던, 예, 그래서 새롭게 발생했었던 여수 순천 19 사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고를 수 있겠죠.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관련해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있는데 구분하는 문제인가 봐요. 한번 보자. 60대회라는 단서가 나와 있고요.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지금 쓰러졌어요. 사망했구나. 이한열이 사망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죠. 예. 6월 민주항쟁 60대회. 예. 60항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 6월 달에 벌어진 이 사건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당시 전두환 정부의 4.13 호원 조치, 헌법 직선제로 안 바꿔라는 호원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며 일어났었던 민주화 운동이죠. 결국 6.29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화를 쟁취하게 됩니다. 자,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이를 진압하고자 정부가 계엄령 선포. 6월 민주항쟁 때는 계엄령 선포를 못합니다. 그 다음 해가 서울올림픽이라 전 세계가 주목하다 보니 당시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 선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2번, 사건 발생 이후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두환이 처음 등장해서 이제 신군부 만든 그때요. 5.18 민주화운동 진압하고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2번은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3번 김주열 사망. 김주열은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었던 그 시위에서 죽었었던 사람이죠. 4.19 혁명과 관련이 있다. 4번, 이 사건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 절차가 진행되었다. 사건 이후에 진행되고 그리고 현행헌법으로 개정되게 된 게 지금의 9차 개헌 현행헌법이죠.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에 입각한 독립운동 단체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사료는 많이 보셨을 법한 사료여야 해요. 와, 처음 보는데요. 그럼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다. 폭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 통치를 타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 일제 통치를 타도한다. 그 타도하는 방법으로서 폭력적인 수단을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조선,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 민중의 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거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키워드가 폭력, 혁명, 암살, 파괴, 폭동 이런 것이요. 우리는 일제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 자치론도 필요 없고 잘못됐고 외교론도 잘못됐고 준비론도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일제를 타도하고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단체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단체입니다. 누구냐? 의열단이죠. 의열단은 김원봉, 윤세주가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단체예요. 신채호의 이 글을 지침으로 삼으면서 민중혁명을 꾀했었던 암살활동, 파괴, 식민지기관 파괴활동을 전개했었던 단체죠. 최수봉, 김익상, 김지섭, 그죠? 박재혁, 나석주, 김익상 이런 사람들이 활약하게 되는 단체죠. 1번에 어디가 틀렸냐? 중국 상하이가 아니고요. 중국 지린성 길림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비슷한 단체는 30년대 있죠. 한인애국단,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2번 조명하라는 사람은 의열단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 활동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무정부주의를 표방했으며 폭력 투쟁 활동을 전개했다. 의열단 모티브로 만든 예전 영화가 아나키스트 영화 있어요. 나중에 합격하고 보세요. 예,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막 되게 재밌진 않아. 예, 근데 의열단 얘기들이 나와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예, 일체의 폭력적 간섭에서 저항한다라는 게 무정부주의거든요. 그것을 표방했다. 그래서 폭력투쟁,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투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한다. 이런 것을 표방한 단체가 의열단입니다. 4번,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조선총독에게 폭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 사람도 의열단도 아닌 다른 개별 활동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강우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명하와 강우규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물어볼 때 오답 유도로 등장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파악하시라.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대사 사건들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자유당이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부정선거로 승리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3.15 부정선거죠. 1960년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니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을 일으켰다. 1970년대 중반이에요. 유신 체제 때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면서 우리가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70년대입니다. 디귿, 북한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였다. 청와대 습격 사건은요. 1968년 6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나 독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봐라는 인과관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60년대 후반에 북한이 청와대까지 기습하자 안 되겠어. 독재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 70년대로 넘어가나 보다. 반공정책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으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는 개헌이 단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길고 오래 한다. 전두환 시대 때 80년 8차 개헌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 기억, 60년대 박정희 정부, 70년대 박정희 정부, 전두환 등장하는 80년대로 넘어갈 때 그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고요. 2회 모의고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3회 모의고사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